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또 9주차 대인관계 능력 수업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임파워먼트와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임파워먼트,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한 임파워먼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임파워먼트가 뭐였죠? 권한 위임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의식을 불어일으켜서 조직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개인의 역량을, 전투력을 높이는 그러한 리더십의 영향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또 지난 시간에 좀 중요시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이 또 코칭이라는 게 있어요. 코칭은 뭐라 그랬어요? 잘 한번 그냥 이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데, 코칭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중에 하나다. 즉 정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였죠. 그 사람을, 그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가 코치와 선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사람 관점에서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해도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임파워먼트의 장점을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임파워먼트를 막는 장애 요인을 우리가 내용을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임파워먼트 장애 요인에는 첫 번째로 네 번째 제 개인과 대인적 차원, 관리 차원, 그 다음에 조직 차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 임파워먼트를 떠나서 대부분 모든 그 관점이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사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런 다변화된 차원이, 여러분들의 변수들이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 차원의 이제 장애 요인을 먼저 보게 되면, 각각의 역량이 낮기 때문에 임파워먼트가 불어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베이스가 굉장히 약한 거죠. 아무리 그 잠재력을 높이려고 해도 뭔가 베이스가 탄탄하고 그 분야에 그 다음에 기본적 소양이 튼튼하거나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자질이, 그 다음에 역량, 기본 베이스가 약한 경우에 임파워먼트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개인적 차원으로 역량이 결여됐을 때도 임파워먼트가 잘 발생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 그리고 리더십을 받는 입장에서 왜 나 이게 안 불어일으켜질까? 역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사람을 전투로 이제 그 끌어올릴 때 이 동기가 결여가 되면, 여기 보면 이제 동기 결여, 그 다음에 결의의 부족. 동기의 결여는 뭔가 유인책, 왜 해야 되는지, 왜 이 사람을 뭔가 시동을 걸 때 스파크를 튀기는 그런 동기가 있어야 이 임파워먼트가 불을 지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코치가 운동선수에게 이 동기를 부여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뭐 금메달을 따려면 뭐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고, 뭐 금메달을 따면 뭐가 좋고, 뭐 앞으로 연금이 나오고, 여러 가지. 코치가 선수에게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이 동기를 줄 때 그런 부분,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동기가 낮다면 이 임파워먼트가 불어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티베이션을 어떤 걸 줄 것인가를 잘 목표를 잡고 그거의 반응이 어떻게 될 건지를 잘 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두 번째랑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결의의 부족, 다짐이죠, 다짐. 결국 이 동기가 약하게 되면 결의, 그 다음에 다짐,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집념, 이게 약하게 돼요. 결의가 부족하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이 결의가 부족해서 인파워먼트가 안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습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변수를 잘 가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책임감이 없는 이것도 삶의 습관의 하나입니다. 자, 책임감이 부족하다. 근면성실이 떨어진다. 같은 연속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떠한 일이 주어지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파트면 하늘이 무너져도 해결을 해요. 아니면 오늘이 가기 전에 무조건 책임을 지고 이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임감이라는 게 부족하게 되면 이런 거죠. 진행을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내일 하지 뭐. 아니면 내가 하다가 안 돼. 그럼 뭐 다음 사람이 하겠지. 이 일을 처리하는 프로토콜에 있어서 이러한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회피 너무나 쉽게 손에서 놔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없으면 인파워먼트가 안 생겨요. 이 의존성, 다섯 번째 의존성을 보게 되면 이 의존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책임감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책임감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오늘까지인데 못할 것 같고 알아서 되겠지라고 시작을 하는 그 무의식 중의 생각 자체, 알아서가 의존성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누군가가 뒤에서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여러분과의 이 관계에서 집안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모님 여러분을 도와줘요. 지금도 뭐 저도 물론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모님과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럼 이 책임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의존성이 강해져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역량, 동기, 결의, 책임감, 의존성이라고 하는 이 변수 자체가 뭐 인파워먼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뭔가 홀로서기, 자의의 이제 셋업, 스탠스 정립 이런 부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이 근데 이런 부분이 이게 자동으로 생기려고 어떻게 튼튼하게 생기고 오래 지속될까? 처음에 어떻게 습관 그다음에 나의 그 행동에 배일까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어,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하면 요 부분들이 생겨요. 개인적 차원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기 주도라 하면 모든 건 내가 시작하고 모든 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일단 최대한 해결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남에게 도움을 청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홀로서기를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이 개인적 차원의 이 다섯 가지 변수는 튼튼하게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적 차원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에 나 아닌 다른 제3자, 대인 차원이 있어요. 사회는 여러분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조직에 이제 같이 더불어 그룹핑, 그죠?
사회적 관점에 여러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대인적 차원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대인적 차원에서 이 임파워먼트가 안 생기는 장애, 임파워먼트를 가로막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성실성 결여, 즉 불성실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개인적 차원의 책임감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데, 책임감 없는 사람은 캐릭터는 분명히 불성실해요. 이게 참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업무를 지시하고 뭔가 여러분들의 코치가 여러분들에게 임파워먼트를 실현시킬 때 불성실하면 안 합니다. 왜? 임파워먼트를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파워먼트 진행해봐야 여러분들은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통념화돼 있고, 얘는 안 돼. 성실하지 못해서 이걸 이행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불성실하면, 성실설이 결여돼 있으면 인파워먼트에 장애 요인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연결이 돼 있어요. 약속 불이행. 이것은 이제 불성실, 성실과의 연관성도 있지만 신이 신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지시를 하고 뭔가 업무를 주고 권한을 줄 때, 이 친구는 내가 하나 해달라 그러면 10개를 해준다. 엄청난 신뢰와 성실성이 보장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러면 엄청난 임파워먼트를 권한 위임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거라 선순환적으로 돌면서 그만큼 처리를 잘 하는데, 이 다시 말하면 이 책임감이 떨어진다. 약속을 안 지킨다. 불이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 캐릭터의 특징이 각인이 돼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의 코칭, 상사 여러분들한테 절대 권한 위임을 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하면 뭐해요? 이 친구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진행하지 않을 거야. 한두 번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 제한 조직 규범. 또 조직의 규범이 너무나 타이트하고 여러 가지 그 통제, 이게 또 너무 군대식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을 옥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권한 위임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권한의 범주가 너무나 작으면 그 또한 임파워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위축돼요. 장애 요인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성과의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 규범을 뭔가 좀 플렉서블하게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그 권한 위임을 받는데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장애 요인이 좀 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 리더십 관련된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 갈등 관리 파트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갈등 관리라고 하는, 갈등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독립된 능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디테일을 하겠지만, 갈등 처리 잘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임파워먼트를 잘 영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한 위임을 하는 입장에서 갈등 처리가 잘 돼야지만이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 그 트러블과 별 그 비효율적 과정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어요. 조직에서 이 갈등 처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업무를 처리하는 추진력이나 완성도, 그 다음에 약속의 이행,
성실성 이런 것들이 다 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갈등 처리라고 하는 갈등 관리라고 하는 한 파트도 굉장히 커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승패에 대한 태도.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다음에 여러분들 팀제에서 일을 할 텐데 여러분들의 팀에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에 보면 그다음에 팀 간의 문화, 개인 간의 문화, 팀 안에 개인들이 또 있죠. 개인 팀원들이 있는데 이 팀원들 간의 문화, 여러 가지 관점의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들 중에서 꼭 어떤 업무를 하고 뭔가 진행을 할 때 승패라고 하는 부분이 나눠지게 돼요. 여기 보면 성과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수화하고 평가하게 됐을 때 승패로 그걸 또 환산해서 나눌 수가 있어. 이 승패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임파워먼트가 이어지는 부분이 임파워먼트의 영향력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건설적인 승패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이겼다고, 내가 우위를 점했다고 너무나 그 부분에서 자아 도취가 돼서 뭔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패배자는 승자만 존재하고 패배자는 과정을 무시한 결과론적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되면 출혈 경쟁이 시작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했을 때 크나큰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승패의 태도가 참 건설하고 건강해야 돼요. 이기면 겸손하고 졌어도 그 사람의 결과는 비록 우위가 아닌 반대 포지션 열이지만 그 사람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의 잘된 점을 높이 사고 과정에서의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돼 이런 문화가 되게 되면 내가 권한위임을 받아서 뭔가 진행을 할 때 넓어요. 확률적으로. 건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다짜고짜 왜 결과가 이래? 왜 1차이로 낮아? 이런 식으로 결과론적으로 아니면 1등과 2등을 뭐 칼로 자르듯이 이런 식으로의 그 문화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권한이임을 받기도 어렵고 권한이임을 받아서 그 임파워먼트를 하는데 장애가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승패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문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권한위임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차원만 보더라도 우리가 엄청 긴 시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1교시가 거의 이 장애 요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장애 요인이라 하면 꼭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임파워먼트를 권한위임을 잘 받고 잘 하려면 이러한 변수들이 튼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 반대 포지션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차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개인적 차원의 나의 셀프 관리 이쪽을 또 보게 되면 이제 리더십의 스타일의 얘기가 나오는데 통제적 리더십 스타일인 사람은 권한위임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을 바꾸게 되는 이제 그 고귀한 걸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리더십 스타일이 만약에 통제적이야. 통제적이 뭐예요? 일정한 규격화된 틀에 넣고 모든 거를 픽스화하고 정형화하고 딱 그 규격화 시켜버리면 여러분들이 권한위임을 못해요.
왜? 여러분들은 그 통제적으로만 모든 걸 보게 되면 유연성도 떨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줄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통제적 리더십이 있다면 리더십의 유형이 여러분들의 유형이 뭔가 통제적으로 간다, 기계적으로 간다, 뭔가 그 성과 위주의 아니면 이런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꾸셔야 돼요. 통제적 리더십이 아닌 다른 이제 화합, 확장 이런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바꾸면 훨씬 그 권한 위임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리적 차원에서 효과적 리더십 발휘 능력이 결여됐을 때, 이 같은 얘기죠. 이 통제적 리더십을 해도 효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 효과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 뭔가 권한 위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이제 그 단계 수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여러분 및 조직 구조상 아래로 인파워먼트가 건강한 인파워먼트가 실현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인파워먼트를 받은 사람, 권한 이임을 받은 사람은 대단한 전투력을 발휘하면서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신속 정확한 업무 추진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효과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발휘하고 여러분들만의 리더십을 찾았을 때 권한 위임, 인파워먼트는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가 독립돼 있고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경험 부족, 이건 참 당연한 얘기예요. 사회는, 여러분들의 업무는 경험이 기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을 때는 그것을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은 많은 리더십에, 그리고 권한 위임에, 이런 것에 노출이 돼야 돼. 그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결론,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그 권한 위임을 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제가 봤을 땐 정말 훌륭한 리더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건설적이고 건강한 권한 위임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뭐 말은 쉽죠. 근데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찾아 헤매야 돼요. 쉽지 않아서 이게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 배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사람한테 나중에 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고, 잘하든 못하든 밑에 사람은 그대로 따라하고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좋은 인파워먼트를 구사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똑같이 좋은 권한 위임을, 건설적인 권한 위임을 여러분들이 하게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정책 및 기획 실행 능력이 결여다. 이게 뭐냐면 개인적 차원에서 책임감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같이 들어가요. 역량 결여도 들어가요. 어떠한 목표를, 정책과 기획이라고 하는 관리지만 결국 목표 실행의 능력이 없으면, 결국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능력을 진행하는 책임감이 없으면 인파워먼트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결국은 못 믿는 거죠. 권한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비전의 효과적 전달 능력 결여.
여러분들 이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경험과 이러한 그 역량의 축적과 이게 다 된다고 리더는 관리자는 생각하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전달을 해요. 이 목표를 전달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목표 전달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뭔가 잘 받아주고 하면 알아들을 정도로 진행을 한다면 상대방한테 권한 유임이 너무나 즐겁죠. 근데 뭐예요? 일을 부탁해요. 일을 지시해요. 근데 이 전달하는 능력이 잘 안 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파워먼트에도 또 장애 요인이 생기죠. 그 다음에 공감대, 이 조직적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공감대 형성이 없는 구조화 시스템. 권한 유임, 그냥 문화적 관점인데, 공감대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일을 권한을 줬을 때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조직에서 그게 안 먹히는 1번 길로 가자고 하는데 1번 길을 싫어하고 1번 길이 열려 있지 않은 곳에서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그 사회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이 권한 유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권한 유임을 했어요. 근데 조직이 정직하게 일을 안 하고 정직하지 않은 이제 반대쪽 관점을 일을 하는 문화면 그 권한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장애가 생기겠죠. 마지막, 제한된 정책과 절차. 이거는 여기에 성과 제한 이런 부분하고도 많이 비슷한 관점의 얘기들인데, 어떠한 나아가야 될 비전과 목표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그 절차가 귀속돼 있으면 당연히 이 권한에 있어서 장애가 생겨요. 그죠? 자, 오늘 어떻게 일단은 1교시가 이 인파워먼트의 장애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부분과 장점과 단점, 장애와 활성화시키는 이 두 가지 이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잘 봐서 장애 요인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꼭 반대로 활성 요인에는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 잘하는 요인들로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한 슬라이드로 우리가 1교시를 마치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우리 2교시 때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